자, 그래서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 흘러가서 어디로 간다? 임금님 계신 한양에 있는 한, 여기서 무슨 지정? 연군 지정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고신거북이 무슨 뜻이다?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시다. 백발은 직역하면 뭔데? 하얀 흰머리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나라에 대한 걱정을 의미한다. 하도하시는 무슨 뜻이다? 많기도 많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자, 우국지정, 나라에 대한 걱정. 영군지정과 우국지정 모두 넓게 유교적 충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적 무슨 사상? 충의 사상이다. 자, 동쥐 밤을 겨우 새웠다. 이 동쥐가 어디다? 동주 철원입니다. 철원에도 쌀이 유명하죠. 겨우 세워서 밤을 겨우 세워서 북관정 정자 이름입니다.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임금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 되리로다. 함하면 무슨 뜻이다? 웬만하면 뭐 할 것 같다? 보일 것 같다. 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지정 다시? 연군 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역시 이 파트도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철원은 온만이 밤매웅 궁예가 수도를 지었던 곳입니다. 궁왕이 바로 궁예왕이고요. 오케이? 철원은 바로 궁예가 지었던 대궐터가 남아 있었나 봐요. 이 대궐터에 오작,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니, 오케이? 천고흥망,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걸 아는다? 알고 오는가? 모르난다? 모르고 오는가? 의문형입니다. 이거 의문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고 오냐? 모르고 오느냐? 여기에서 바로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는데 여기에 나라 멸망에 대한 에, 한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맥수지탄, 인생무상 뭐 이런 한자 성어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수지탄. 인생무상, 응? 덧없다. 이걸 관통하는 게 바로 덧없음이에요. 덧없음.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회양입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회양이라는 곳인데 북한 회양 부임지입니다. 부임지 자기가 부임한 곳이에요. 회양이라는 이름이 이 이름이 마을의 이름이 오케이 마침 같구나. 자, 중국 지명과 같다. 오케이? 그 중국에 있는 지명과 마침 같아요. 그런데 그 회양이라는 곳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이 급장유예요. 중국의 회양의 태수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급장유의 풍채 모습을 곧이어 아니 볼 게이고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다시 봐야 돼. 급장유를 본받아야 된다. 예? 급장유를 본받자. 그럼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좋은 정치, 선정, 선정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표현기법에서 물어보긴 했지만 대답을 이미 전제하고 있으니까 표현기법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설이 영탄이 나와줘야 됩니다. SYT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됩니다. 설이 영탄. 여기까지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자, 이제 본사로 갑니다. 본사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예,
이 사람이 어디를 여행을 했느냐? 쭉 나옵니다. 예, 어디에 가서 만폭동, 예? 이 나오잖아요. 만폭동에는 폭포가 유명해요. 예? 그리고 정양사라는 절에도 가보고요. 이해 가시죠? 중간중간에 이제 금강대라는 산 봉우리도 보이고 향로봉도 보이네요. 여기 봉우리. 쭉 가서 마하연 쪽으로 가서 굉장히 그 벽에 묘길상이라는 부처님 불상이 있습니다. 바위에다가 생긴 겁니다. 굉장히 커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서 중양성도 바라보고요. 예? 네. 자, 쭉 내려와서 안문제 골로 가서 불정대. 무슨데? 불정대라는 산봉우리로 가.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폭포도 본다? 12, 지금 여기가 바로 금강산을 찾아간 겁니다. 이게 이제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강산. 금강산으로 출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내금강이라고 합니다. 금강산. 내금강하고 또 대비되는 게 이제 바다 쪽, 동해 쪽으로 가면 해금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금강산이고요. 이 금강산을, 즉 내금강에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공인으로서의 의식, 사회적 책무를 강조합니다. 예?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바로 뭐겠습니까? 유교적 충의사상. 예? 네. 그래서 착한 정치를 해야지. 예? 임금님 보고 싶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을 쭉 깔아놓습니다. 내금강에서는 이런 것들을 깔아놓습니다.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해가시죠? 네.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고요. 영중이 무사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다스리는 관할 지역, 이 가명 안에 특별한 일이 없다. 즉, 자기가 착한 정치, 좋은 정치를 펼쳤다는 걸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정치 잘했지. 이런 거야. 그리고 시절이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그럼 뭐가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 왔습니다. 자, 화천. 이 화천은 지명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냥 꽃이 핀 시냇가로 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화천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천 시냇길이 자 풍악. 풍악이 바로 무슨 산이다? 금강산으로 뭐에 있다? 뻗어 있다. 원래 금강산의 이름이 좀 달라요. 예. 봄에는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이 다르거든요. 봄에는 원래 뭘까요? 봄에는 복례산이라고 합니다. 복례산. 네. 원래는 복례산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름에 무슨 산? 금강산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악산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무슨 산? 개골산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복례산이라고 안 하고 예? 무슨 산이라고 했냐? 풍악산이라고 했냐 이거지. 왜? 산은 언제 제일 아름다우니까. 그렇지. 가을에 아름다우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풍악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해가시죠? 네. 자, 행장. 여행의 차림이지 행장이라고 하죠. 다 떨치고 간편히하고. 사실 뭐 자기는 가지고 갈 게 없었겠지. 왜 밑에 비서진과 수행진들이 뭐 다 들어주는데 자기가 굳이 뭘 들고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석경이 바로 무슨 길? 골길에 막대를 짚어. 막대가 뭐다? 지팡이를 짚고. 예? 지팡이 짚고 안 갔을 거야. 가마 타고 갔을 거야. 백천동을 곁에 두고 이 중요한 게 백천동으로 간 게 아닙니다. 여행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란 얘기 선생님. 백천동을 뭐해서 지나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들르는 길이었죠. 실제로 간 건 어디예요? 만폭동입니다. 여기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만폭동. 여기입니다.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백천동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네. 백천동을 지나쳐서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자, 여기에서 표현기법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만폭동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폭포. 이 폭포수를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무지개 같다. 용의 꼬리 같다.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다 원관념이 뭐다? 폭포수를 얘기합니다. 표기법에서 무슨 법? 직유법. 예? 네. 그 다음에 은유법. 그 다음에 대꾸법. 요것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왜 직유일까요? 뭐뭐 같은. 요거는 이제 직유법의 대표적인 예, 표지어죠. 그리고 무지개와 용의 꼬리. 이것도 마찬가지 원관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숨겼으니까 은유법이고 여기서 끊으면 뭐뭐 같은 무지개, 뭐뭐 같은 용의 꼬리. 바로 이어전 이상이 형식이 비슷할 때 무슨 법? 대꾸법. 섣돌며, 섞어 돌며, 뿜는 소리. 이때 이제 이런 것들 읽을 때 뒤에를 댄 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그걸 어두자음분이라고 하는데, 어두자음분. 네, 섞어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찾았습니다. 심리 밖까지 퍼졌다. 이건 멀리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귀로 들을 때는, 뭐뭐 할 때는 쟤는 울의 천둥 소리 같았는데 직접 눈으로 뭐하니까 보니까 눈처럼 뭐하다 하얗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의 이동? 공간의 이동을 먼 곳에서 어디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는 걸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예? 이해가시죠? 공간의 이동,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 걸 감각적, 즉 뭐와 뭐? 청각과 시각을 활용해서 공간의 이동을 묘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금강대입니다. 금강대. 그냥 돌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강대. 여기에 학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이 뭘까요?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 제가 얘기했죠? 신선 사상이 깔려있다. 금강대 맨 위층에 꼭대기에 선학. 학이 뭘 치니?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이네요. 옥적성. 옥피리 소리인데 그냥 바람 불어오는 봄바람 소리라고 해서. 첫 잠을 깨뒀던지 잠을 깨웠던지 누가? 학이 잠을 깼나 봐요. 호의 현상. 뭐라고 나왔습니까?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학. 그러니까 호의 현상은 뭘 비유하는 말이다? 학. 표기법은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의인법입니다. 무슨 법? 의인법. 공중에 공중에 뭐하니? 솟았더니. 자, 서호 옛 주인. 중국의 시인 인포를 얘기하는데요. 반겨서 넘노는 듯한. 그럼 인포는 시인이자 이곳에서는 시인이자 신선인 겁니다. 예? 중국의 시인이면서 신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포가 타고 다녔던 학이 무슨 학? 선학이야. 즉 자기가 바로 뭐와 같다? 신선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반겨서 학이 반갑게 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드러난다? 신선사상. 무슨 사상? 내가 신선이다. 내가 신선이야. 누구와 같은? 인포. 인포와 같은 신선이야. 라는 거. 그래서 신선사상이 드러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소향로, 대향로, 향로봉. 봉우리를 눈 아래 뭐해 보고 굽어보고
정양사, 아까 절 이름이라고 그랬죠? 네. 정양사, 진월 때는 산입니다. 곧이어 외우세요. 다시 올라. 앉은 말이, 이때 말이를 뭐 계란말이, 로즈마리가 아니라 뭐뭐 한이로 해석하세요. 그럼 앉은 말이는 뭐가 되죠? 앉은 이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다는 건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 와봤다? 두 번째 방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올랐다가. 그러니까 여기 금강산에 처음 온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 이때 여산. 원래 여산은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산인데 중국의 여산같이 아름다운 금강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국산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산을 얘기하는 거다? 금강산. 이거는 별표를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이 아닙니다. 여기선 중국산의 이름을 빌려서 금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산의 진면목이 진짜 아름다움이 여기서 다 보인다.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당연히 이제 앞에서 쭉 관통하는 에? 이해가시죠? 예, 예찬입니다. 차례 예찬하는 거예요. 그 예찬이 쭉 이어집니다. 어와 조화옹. 조화옹이 뭐예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하시야. 헌사다는 야단스러워. 뭐뭐도 뭐뭐리을샤는 뭐뭐하기도 뭐뭐하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두 개를 연결시키면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다. 여기서 마찬가지. 뭔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거예요. 표현기법에서는 바로 뭡니까? 리을 뒤에다가 느낌표 자연스럽죠? 뭐뭐리 일시야 이거 바로 무슨 어조라고 합니까?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많아요 영탄적 어조 우리 시간에서. 자 그리고 예, 산의 모습을 날거든 뛰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듯하면서 뭐 하는 것 같다 뛰는 것 같고 서 있거든 뭐 하지나 마라 솟지나 말지 섰으면서도 뭐 한 듯하다 솟은 듯하다 이해가요 안 가요?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정적인 모습입니다. 날고 뛰고 서 있으면서 솟아있다. 이게 정중동의 어떤 느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표현 기법은 산이 날고 뛰고 뭘까요? 파류법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 이걸 활유라고 합니다. 역시 얘도 전형적인 예찬의 정서죠. 그리고 뒤에 역시 맞아. 수많은 표현 기법이 나오네요. 열거를 하죠. 이게 바로 산봉우리의 모습을 열거하는 겁니다. 산이 하나가 아니라 쭉쭉쭉쭉쭉쭉 연결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날면서도 뛰는 것 같고, 서 있으면서도 솟은 것 같고, 이게 다 누구? 조화음, 조물주다. 조물주의 솜씨다. 부용입니다. 연꽃이죠? 연꽃을 꽂은 듯 지큐법. 하얀 옥으로 묶어놓은 듯 지큐법. 동해 바다를 뭐하는 듯 박차고 있는 듯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임금님을 상징하는 북극성이 나오네요. 북극성을 떠받치는 듯하다. 뭐가? 산. 네? 이 백색의 이미지는 고결함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 자, 보세요. 백색의 이미지. 고결함.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북극입니다. 북극이 뭐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주로 고전시가에서 사대부가 쓸 때 북극성, 특히나 정치를 했던 양반들을 사대부라고 하는데 보통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님을 떠받치는 게 산이라고 한다면 이때 산의 이미지는 뭘까요? 바로 충신의 이미지다. 예? 네. 임금님을 떠받드는 산은 바로 충신의 이미지다. 그러면서 그 충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망고대과 혈망고입니다.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예요. 외롭기도 하구나 무슨 봉? 혈망봉. 이 두 개의 산이 바로 충신의 이미지다. 하늘에 이때 하늘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북극. 하늘에 추미러 치미러 무슨 일을 사루리라. 무슨 일을 말하려고 충신은 자기가 할 말을 다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천만겁 지나도록 오랜 세월이 뭐하도록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다 의문형으로 모르는가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 이제 생략된 주어는 너는 2인칭이 생략됐다라고 봐야 돼요. 중세고 문법이 그렇습니다. 2인칭 주어일 때는 니은 나를 형소형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해석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인화, 산을 무슨화시켰다? 의인화시키면서 뭘 하는데 예찬을 하는데 그 예찬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굽히지 않는다. 절개와 지정. 다시 말하면 불변성을 예찬한다.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불변에 대한 예측.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제 유교적 추리사상, 성리학과 연결시키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변하면 안 돼요. 예?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임금과 신하 간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충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죠. 와, 영탄, 너로구나. 너는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하고 뭐? 망고대와 혈망. 너 같으니 또 있을까? 있다 없다? 없다. 예찬하는 겁니다. 이거 예찬의 정서를 뭘로 드러낸다? 표현기법, 서리와 영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부분에서 이거 보세요. 부용을 고지하는데 뭐뭐하는 듯. 이 표현기법. 그 표현기법도 직유법. 무슨 법? 직유법도 알아두고 뭐뭐하는 듯, 뭐뭐하는 듯, 대구법도 알아두고 열거법도 알아둬야 되겠죠. 열거 하나, 둘, 두 개 이상을 다 열어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망고대. 그림 보세요. 망고대 나오고, 네? 망고대가 나오고, 이제 가서 중앙성을 바라보는 장면. 네. 자, 어디로 갑니까? 계심대. 계심대라는 산에 다시 올라. 무슨 성을 바라봤다? 중향성을 뭐해보며 바라보며. 금강산 12,000 봉우리를 넉넉히 뭐해보니 혀여하니 헤아려 봤습니다. 노래 있어. 금강산 찾아가자 일마리천봉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봤나? 네, 나의 동요가 있었는데요. 자, 그 일마리천 봉우리마다 모여 있고 맺혀 있고 봉 끝마다 모여 있는 서려 있는 기후. 네? 맑거든 좋다. 이때 좋다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깨끗하거든 막지나 말지. 무슨 뜻이에요? 맑고도 깨끗하고 깨끗하고도 막다. 뭐가? 산이. 그러니까 정서는 뭐겠습니까? 예찬이죠. 예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요. 뭘 만들고 싶대? 인걸이 뭡니까? 인재.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때 인재는 나라를 위한 인재겠죠. 여기에서 또 다시 무슨 지정? 우국지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다 별표를 한번 때려놓고요. 경영, 생긴 모습도 끝이 없고 무슨 뜻이야? 다양하다. 태세, 산의 형세도 하도하시자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산의 모습이 가지각색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예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지, 세상이죠.
삼기실 때, 삼기다는 만들 때, 생길 때, 만들다, 생기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천지가 만드실 때, 누가, 조물주가 이 세상을 뭐 할 때, 만들 때, 오케이? 천지가 만들어질 때, 자연이 되었만. 그냥 자연스럽게 됐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만들어진 거겠지. 예? 뭐는 세상. 그냥 만들어진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 보게 되니 그게 아니란 얘기죠. 유정도 유정하자. 뭔가 정, 정. 그냥 해석을 하면 정답기도 정답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뭔가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구나 라고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비로봉은요.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호연지기. 넓고 호방한 기상을 호연지기. 주로 이제 남성다운 기질이라고 하는데 오르지 못해요. 너무 높아서.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구 생각을 하냐면 공자님을 생각합니다. 공자를 생각하면서 예찬하는 장면이 들어요. 공자의 어떤 정신적 경지, 예? 이걸 예찬하면서 비로봉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왜? 비로봉이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니까요. 비로봉 못 올라갔어요. 여정에서 생략해야 됩니다. 보기만 한 겁니다. 예? 그럼 공자의 경지를 자기가 따라갈 수 있다. 공자의 경지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비로봉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자, 비로봉 상상도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길이 신고 올라본 사람이 누구인가? 없을걸?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없을 거예요. 왜? 너무 높으니까. 너무 높아. 그러면 여기서 누구 생각한다? 공자님 생각하는 거예요. 공자님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에, 공산 태산. 바로 공자님과 연관성이 있는 산토리가 나오는데 공산과 태산입니다. 나오죠. 중국의 공자님은 동산에 올라 맛동산이죠. 맛동산 먹고 자 동산에 올라 노나라 공자의 고향이 노나라입니다. 이 노래 알아? 맛동산? 맛동산 먹고 몰라? 맛동산은 네, 알겠는데, 그 노래 옛날에 CM송 진짜요? 옛날 노래 아, 옛날에는 광고에 거의 무조건 노래가 나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와, 유명한 노래가 많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동산에 올라 중국의 고향,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가 작다고 탄식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는 노나라가 작았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중국에서 제일 높다는 어디에 올랐습니까? 태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천하가 작다. 그만큼 공자가 품은 뜻이 컸다 작았다. 컸다. 바로 공자의 호연지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공자의 그 품은 뜻이 엄청나게 컸다. 예? 그런데 통산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예? 예간이 네. 자 보세요. 노국,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화자죠. 우리는 뭐 하는데?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이 세상을 어찌하여 작다고 했단 말인가? 누가? 공자지. 그러니까 공자의 품은 뜻이 세계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 생각할 때는 공자가 생각할 때는 컸다 작았다. 와,
저 지위. 저 지위가 누굽니까? 공자님의 정신적 경지. 예? 네. 어이하면 알 거이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따라갈 수가 없다. 예? 공자님은 넘사벽. 이거야. 이해가지? 네.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찬. 그러니까 설이 영탄. 설법과 영탄법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그러니까 내가 비로봉에 올라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왜? 못 따라가니까. 네. 오르지 못해. 공자님의 정신적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것도 되고,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는 것도 되고. 야, 내가 오르지도 못하는데 내려가는 게 고이할까? 고이하다. 이상할까? 음.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음. 설이 영탄.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해. 이런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비로봉에 올라가지 못한 걸 공자님에 비대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좀 웃겨요. 상상력도 좋아.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갔어.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반은 보통 사람이 야, 공자님처럼 높은 저 산 어떻게 올라가냐? 애당초 불가능하니까 내려가야지. 이런 거는 이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산악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죠. 어. 음? 산이 있으니 올라가는 거다. 이게 이제 산악인들의 관점이죠. 자,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폭포의 천년 노력. 천년 동안 산 용이 살아있는 화룡소 폭포가 있다. 전설이 나와요, 화룡소에. 이 용자가 아무리 봐도 용자겠죠, 용용자. 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원통골, 골 이름이겠죠? 마을 이름이 원통골. 가는 길, 이때 가는은요, 좁은이라는 뜻이에요. 좁은 길로 사자봉, 이름이 사자봉입니다. 사자봉을 뭐하니? 찾아갔습니다. 그 사자봉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폭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폭포 이름이 무슨 폭포? 화룡소 폭포입니다. 그 앞에 넓은 바위, 너러바위, 활용소, 활용소가 되었구나. 이때 이는 이제 중세고대 축격조사 때 활용소 폭포가 되었구나. 이제 활용소 폭포가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충의사항도 나옵니다. 천년노룡. 자, 원래 원관령은 자, 이게 이제 용인데요. 원관령은 이제 폭포수예요. 무슨 령? 폭포수라고요. 아. 폭포수. 예? 네. 그 폭포의 물줄기를 용의 몸통, 용의 형상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본 거지. 예? 네. 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신형으로 알아두세요. 화자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얘를 의미가 몇 가지, 두 가지 이상으로 쓰였다 중의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중의법을 물어본 게 없고요. 그냥 상징이라는 말로 퉁칩니다. 중의법은 사실 내신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냥 상징적 시하다. 폭포수 혹은 화자 자신을 상징한다. 자, 이 폭포수가 주야, 밤낮으로 흘러서 해자가 바다죠. 바다로 모여졌으니 이어 있으니 자 이제 용이 승천을 하려면 바람과 구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이 승천하면 3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설화가 있어요. 3일 후 내리려느냐. 그럼 이때 풍운을 화자 자신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정철 작가 내지는 작가의 분신을 화자로 본다면
이때 풍우는 바로 뭐다? 화자가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 선정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예? 조건이 됩니다. 그럼 삼일우라는 건 백성들에게 착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말 그대로 선정, 착한 정치,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이 목적은 무엇이냐? 삼일우를 내리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늘진 낭떠러지에 음해에 이온풀, 시든풀 다 뭐해줘? 살려내려라. 그러면 이온풀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백성을 얘기해요. 예?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착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착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다는 애민 사상. 애민이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인트는 이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 보이시죠? 12폭포, 그리고 묘길성 얘기 나오죠? 18m. 마하연, 묘길상, 암문제를 넘어갔습니다. 자, 쭉쭉쭉쭉 가고요.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갔대요? 불정도에 올랐습니다. 천심절벽,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뭐 해두고 세워두고 예? 은하수 한 굽이 이거는 이제 12폭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폭포예요. 은하수 우주의 한 굽이를 잘라낸 것 같은 이 폭포를 촌촌히 마디마디 잘랐대요. 그래서 그 자른 은하수를 실같이 풀처에서 풀어서 배같이 걸어놨대요. 이때 원관용이 바로 뭐다? 12폭포. 무슨 폭포? 12폭포를 직유, 예, 직유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실같이 풀어헤쳐 배가죠. 은하수항구비가 실폭포를 비유하는 거니까 얘는 은유법, 직유법, 비유적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은하수항구비, 십비폭포, 오케이? 뭐뭐 같이, 직유법. 자, 도경. 요즘으로 치면은 지도책이에요. 도경, 산수도경에는 이 폭포 물줄기가 12굽이, 그래서 12폭포라고 했는데 12갈래인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니까 내가 볼 때에는 여러이라 12개도 더 돼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 무슨 뜻이죠? 더 아름답다. 에?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적설. 자, 이제 이백인데 중국의 시인이면서 이태백이라고 합니다. 이태백, 이백, 중국의 시인이면서 그냥 신선이라고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면 됩니다. 이적사, 이태백과 이제 와서 곧이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노곤하게 되면 자, 여산, 이때 여산은 바로 무슨 산? 이때 여산은 중국산입니다. 이때는 중국산이 여기 도건, 여기보다 중국에 있는 여산이 여기는 바로 무슨 산? 금강산. 네? 그거는 비교, 부사격, 조사, 뭐뭐보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여산이 여기 금강산보다 낫단 말 못할 거야. 중국에 있는 여산보다 무슨 산이 더 아름답다? 금강산이. 근데 앞에 나왔던 여산은 무슨 산이었죠? 금강산. 여기 나와 있는 여산은 무슨 산? 중국산. 그거 네, 종종 내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구별하기. 네. 앞에 여산은 금강산을 비유하는 말이었지만 여기 여산은 중국산이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내신에 종종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평가, 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어요.
알고 있지, 이걸 갖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산 끝났어요. 이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제 바다 쪽으로 쭉 갑니다. 와우, 그죠? 예, 가죠. 총석정, 삼일포, 양양, 강릉, 경포대 가봤습니까? 강릉? 삼척, 예, 울진 막 이렇게 쭉 돕니다. 이제 총석정, 여기 보이죠? 삼일포, 의상대, 경포대, 죽서로 방향. 이제 끝나갑니다. 예, 여기, 이제 바다잖아요. 동해바다. 이걸 무슨 강이라고 한다? 해금강이라고도 하고, 뭐, 외금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바다 쪽에서는 뭔가 에, 개인으로서의 욕망, 예? 개인으로서의 욕망이 많이 드러나요. 그 개인으로서의 욕망이란 건 바로 뭐다? 신선사상.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나 신선 되고 싶어. 자연에서 놀고 싶어.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자, 산. 산을 매양부려. 잘 안 보입니까? 산을 맨날 보겠니? 이제 어디로 가자? 동해로 가자꾸나. 이제 렛츠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네. 누각입니다. 근데 세상에 산으로 가는 누각에 가는데 남녀를 타고 갑니다. 남녀가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가마입니다. 가마. 뚜껑 없는 가마 알잖아, 상봉. 산을 가는데 가마를 타고 밑에 애들은 돌쇠, 갑돌이, 예? 다 죽는 거야, 개똥이. 내가 앞에서 뭐 지팡이를 짚고 간다. 이런 건 다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남녀, 이게 남녀가 바로 가마입니다. 가마를 타고 산영루에 오르니, 자, 산입니다. 또 산영루 앞에 시냇물이 있었나 봐요. 영롱한 시냇물과 지저귀는 새들은 벌써 이제 가려고 합니다. 왔다 가는 거야, 지금. 이별을 뭐하는 듯하고 원망하는 듯하고 사실은 이게 주객전도죠. 자기가 떠나기 싫은데 의인화시키면서 주객전도 된 표현을 씁니다. 예? 자기가 가기 싫은데 마치 시냇물과 새들이 가슴아 이런다는 거지요. 아, 이제 쿠라이 떠납니다. 네. 전기. 야, 깃발. 웬 깃발이요? 그냥 갔겠니? 앞에 갑돌이는 깃발 들고 가는 거야.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나드는 듯하다. 또 그냥 가지 않아. 북과 나팔. 빠라바라바라. 북과 나팔을 섞어보니, 야, 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해운.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친 이제 표현기법에서 바라보면 이제 대구, 지규, 대구, 지규가 나옵니다. 대구와 지규법이 나와야죠. 그 대구가 아무 때는 그 형식이 유사할 때. 유사. 예, 뭔가 형식이 뭐뭐하니 뭐뭐가 뭐뭐하는데 뭐뭐하니 뭐뭐가 뭐 비슷하잖아요. 맞붙어서 네. 2어절 이상의 형식의 유사성을 보일 때, 음, 예? 이렇게 이렇게 이걸 대구와 구가 대응한다. 구라는 게 이제 2어절 이상을 구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 하나의 여기 하나의 구잖아요. 구. 얘가 하나의 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구. 이 구와 대응되는 게 여기. 이 구와 대응돼 여기. 비슷하죠? 네. 대응된다. 비슷하다. 아, 지규. 뭐뭐하는 듯, 뭐뭐 같은 거. 자, 명사. 모래길, 익은 말이, 익숙한 말이, 취선, 취한 신선을 빚기, 비스듬히 싫어, 태우. 그 밑에 취선은 누굴 의미하는 걸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신선, 누구의? 어, 화자가 다시. 예, 너 자신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 겁니다. 예.
바다를 곁에 두고 그러니까 바닷가로 걸어가는 겁니다. 해당화로 들어가죠. 아, 바닷가 근처에 뭐가 펴 있으면 바다 보이시죠? 네. 예쁜 해당화가 펴 있습니다. 예? 술 먹고 여기 들어간 거야, 그냥. 바닷가. 야, 저기 가봐. 해당화로 들어가니. 이해가 빠르죠?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네. 갑자기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 내가 네 버디인 줄 어찌 아느냐라고 하면서 자연 친화 사상을 쫙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뭐 자연 친화 나올 때 흔히 나오는 게 이제 물화일체라는 말도 나오는데 알아두시고요. 멋있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선 와 봉우리 네 개. 딱 바로 조각작품 같잖아요. 이게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개만 나왔는데 어, 조각작품 같잖아요. 기둥 같잖아요. 기둥. 네. 예. 그래서 얘를 배곡루, 즉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배곡루의 기둥에 비유합니다. 멋있죠? 네. 금란굴 돌아들어 총석정이라는 곳의 정자입니다. 오르니 그 정자에서 바라본 겁니다. 정자에서 바닷가를 바라봤을 때 무슨 봉이 있다? 사선봉이. 어, 배곡루의 남은 기둥이 다만 몇 개가 서 있구나. 네 개가 서 있. 이해가시죠? 네. 얘가 바로 무슨 봉? 사선봉이다.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공수, 중국의 유명한 명장, 요즘으로 치면 마스터, 장이냐 장. 공수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냐. 아름답다. 귀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아름답다. 예찬. 이 예찬의 정서를 의문형 그리고 대구법을 통해 드러낸다. 예? 네. 예. 구태여 육면.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이 사선봉의 면을 육면체로 파악한 겁니다. 육면체. understand? 예. 구태여 육면은 이 여섯 면은 육면체로 파악한 거라고요. 이해가세요? 예. 무엇을 본떴던가 상떴다 본뜨다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일포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삼일포는요 신라 시대 때 네 명의 신선 화랑이에요 화랑 네. 네 명의 신선이 며칠간 3일간 놀다 걷다고 해서 붙여진 3일.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애들이 낙서를 하고 가. 바위에다가 낙서를 하고 우리 여기서 놀다 갑니다. 라고 나왔어. 그래서 3일포입니다. 자, 고성. 고성. 자, 고성을 저만치 두고, 고성으로 간 게 아니죠. 고성을 저만치 두고 어딜 찾아갔다? 삼일포를 뭐하니? 찾아가니. 단서. 아까 얘기했죠? 예? 낙서하고 갔다고. 네. 예, 낙서가죠. 영랑도 남석해. 붉은 글씨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네 명의 신선은 어디 갔니? 죽었지 뭐. 근데 이제 신선은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야, 이 세계 속에서. 음, 어딘가에 살아있겠지. 여기서 며칠 머문 다음, 사흘 머문 다음, 어디가 또 머물렀는가? 어디 가서 놀았지? 선유담에 가 있니? 영랑호수 거기나 가 있니? 누가? 네 명의 신선이. 예? 청간정, 망경대 몇 곳에 앉았을까라고 하면서 이 화자에게 이 사설은 레전드들인 거예요. 레전드, 추억, 더듬기 뭐 이런 거. 이해가죠? 네. 얘네들이 놀던 걸 나도 한번 놀러 와 보고 싶은 거야. 호수네요, 명랑호.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유명한 장면 나옵니다. 일출. 오랜만에 이제 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일출. 해돋이 보러 간 의상대입니다. 이화. 이화는 백꽃입니다. 백꽃이 벌써 졌대요. 자, 뭐의 흐름?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네? 시간의 흐름.
배꽃이 지는 시간이 왔어요. 계절이 왔어요. 이제 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3월 달에 출발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간 지고 접동새가 슬 피울 때 낙산, 낙산사라는 절 이름 동쪽 언덕으로 자 가서 무슨 데 의상대 여기 있죠 의상대 정자입니다. 올라앉아 일출 해돋이를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해돋이가 나옵니다. 바로 그 해돋이 장면은요 바로 알죠? 일렁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렁이는 바닷가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붉은 해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떠올 겁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자, 상우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뭐 하는 듯? 짚힌다. 피어나는 듯. 예? 일렁이는 겁니다. 쫙. 육룡, 여섯 용이 뭐 하는 듯? 떠받친대요. 뭐를? 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룡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육조라는 게 있습니다. 육조. 육조. 관리 체계를 육조라고 해요. 네. 형조, 이조, 병조, 말잖아. 형조 판서, 이조 판서, 병조 판서. 그러니까 육조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신화를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떠오르는 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지. 어, 바다가 떠받치는 해가 뭐겠습니까? 임금이겠죠. 아, 그렇죠. 자,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 온 세상이 일렁였대. 뭐가? 해가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는 온 세상이 일렁였는데 천주, 하늘에 뭐하니? 치솟아 뜨니 하늘 떴습니다. 호발, 머리카락을 헤아릴 만큼 뭐하다? 박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이 이태백의 시를 인용하는 건데요. 이태백, 중국의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인용이에요. 아마도 멸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어디에? 해 근처, 해 근처에 머물세라, 리을세라, 요 표현. 리을세라, 요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리을세라, 뭐뭐할까 뭐하다? 두렵다. 그럼 이때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그럼 지나가는 구름, 멸구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임금님을 가리는 존재예요. 간신이다. 예, 간신이 임금님 곁에 머물까 두렵다. 즉 우국지정, 나라 걱정한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태백의 시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 19절을 지은 이태백은 어디 가고 죽었지 뭐. 해타 그의 식구만 남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시 잘 지었어. 어? 뭐야?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천지가 이 세상의 장안 기별 소식을 자세히도 적구나. 예? 이태백 시 잘 지었어. 이런 뜻이.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일출, 해돋이에서 임금님 저 놀기만 하지 않아요. 나라 걱정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경포대로 갑니다. 경포대는 이제 앞에 호수가 있죠. 바다와 호수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 호수가 있고 그 앞에 모래사장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예? 예, 바다가 있고요. 이 경포 호수 건너편에 정자가 있어요. 여기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정자에서 바라보는 바입니다. 배 타고 건너가서 정자에 올라서 이 바다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사양 현산, 현산에 척축, 철쭉꽃을 무늬 봐라. 밝고요. 우계지륜. 자, 이게 뭐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수레인데 그냥 수레를 타고 어디로 갔다? 경포. 경포대로 간 겁니다. 놀러 간 거야. 경포대로 뭐하니? 내려가니.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경포수입니다.
경포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 얼음, 비단. 심리에 펼쳐진 얼음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리야. 무슨 뜻이야? 다림질한 것 같다. 호수 물결이 다림질한 것 같아. 에? 잔잔해 이런 뜻이야. 에? 그리고 이 근처에는 바로 소나무가 있습니다. 호수 주변을 둘러싼 소나무가 있어요. 장송, 송자가 바로 소나무. 소나무가 우거진 속에 슬카자, 실컷, 실컷, 실컷 펴졌으니, 펼쳐져 있으니, 뭐가? 호수가. 호수가 펼쳐져 있다. 에? 뭐에?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요. 물결도, 호수 물결도 자도자시야. 뭐뭐도 뭐뭐 리을시. 아까 얘기했죠? 뭔 뜻이다? 잔잔하기도 잔잔하다. 모래를 해리로다는 무슨 뜻일까? 모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물이 뭐하다? 맑다. 이해가죠? 물이 맑아.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요. 호주 해람은 배를 타고요. 건너가서 예? 정자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강문교 다리입니다. 넘은 곁에 배양,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예? 네. 호수 건너편 바다를 쫙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느낌 좋았겠죠. 조용하다. 이 기상 활운하다. 넓다. 저 경계가 바로 뭡니까? 수평선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선. 예?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예?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쫙 바라보는 거죠. 일렁이는 바다의 모습. 아름답다. 이도건. 이보다. 도건이 무슨 뜻이다? 이보다. 갖춘데. 갖춘 것.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가 제일 아름답다. 설이 영탄으로 드러냅니다. 경포 호수 건너편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의 화론하고 조용한 그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홍장고사. 자, 홍장고사는 바로 기생과 관리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예? 홍장이라는 기생과 관리 박신과의 러브 스토리인데 이 홍장의 고사가 야단스럽구나. 헌사탈이보다 야단스럽다 할 만큼 뭐하다. 연애 스토리가 야단스럽게 느껴질 만큼 조용하다. 아, 연애 이야기가 시끄러울 정도로, 예? 시끄러울 정도로 조용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홍상도사.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주류 정도로만 알아들어 주세요. 주류 해석이 그렇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 강릉이잖아요. 강릉의 풍속이 좋다. 자, 무슨 뜻입니까? 유교적 이런 도리를 잘 지키는 요즘으로 치면 모범시야, 모범시. 그 모범시를 상징하는 게 바로 절효정. 예전에는요, 뭐 충신, 연령, 효자가 난 마을에다가 문을 세워줘요. 그게 정문입니다. 마을 입구에다가 뭘 세워준다? 마을 입구에다가 뭘 세워준다고? 문을 세워준다고. 문. 문. 이게 정문이에요, 정문. 와, 요즘으로 치면 표창장 같은 거예요. 현이 태어난 거. 아, 근데 절요 정문이 절개 뭐 이런 거죠. 연료도 있고요. 효자. 연료도 많고 효자도 많은 그 마을이 고을 고을마다 널렸다. 이거 그냥 지천이야. 마을 효자 연료 마을이 지천이. 비옥가본 태평성대입니다. 알아두세요. 무슨 성대? 어, 태평성대. 태평성대가 이제도 있다. 여기가 태평성대다. 됐습니까? 음, 네. 네.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몇 천자죠? 다 끝나갑니다. 네. 음. 오십천 흐르는 물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 목명, 남산의 그 물을 닦고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 생각합니다. 임금님 생각하면 무슨 지정 나와야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연군 지정이 떨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적 갈등 장면 나오는데요. 네? 내적 갈등. 바로 뭐의 임무? 자, 공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관찰사로서의 임무와 네? 개인, 나 신선이잖아. 놀고 싶어. 요게 이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왕정. 왕정이 뭡니까? 왕의 임무야. 왕의 임무가 끝나가요. 떠나야 된다. 아름다운 강릉을 떠나야 돼. 어, 근데 풍경, 이 자연은 씁니다. 싫고 밉다는 뜻인데 앞에 못이 붙었으니까 싫고 밉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 떠나기 싫어. 나 떠나기 싫어 이런 뜻이야. 근데 가야 해 이런 거야. 됐니? 네. 응, 가기 싫어. 근데 가야 해. 그러니까 뭐야? 유회, 회포가 하도 알씨야. 많기도 많구나. 객수, 나그네의 씨름입니다. 나그네의 씨름은 둘 데가 없다. 자, 가기 싫은 거야, 싫음. 예? 자, 그래서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을 포인트.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예? 마지막 장면 결사에서 이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선사, 뗏목입니다. 이 신선 뗏목을 띄워 두 거꾸로 해봐. 두 우주, 우주로 향할까? 선인, 신선을 찾으려 단열, 궁궐에, 동굴에 머물까? 붉은 단자, 그 붉은 낙서가 써져 있던 동굴. 네 명의 신선, 신라 시대 때 삼일포에서 놀고 간 네 명의 신선을 찾으려 단열에 머물까?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죠. 나 놀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음. 천근, 하늘의 뿌리, 하늘의 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 망향정이라는 정자로 갑니다. 망향정에 뭐하니? 오르니, 말이, 오르니, 말 타고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오르니, 바다 밖은 뭐니?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라고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느냐? 네? 세상의 근원이 뭘까? 근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의 끝은 뭐야? 에? 이걸 무슨 법으로? 연쇄법으로. 네. 말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이런 식이잖아. 네.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뒤에 곧바로 나옵니다. 가뜩 노한 고래. 화가 났네요. 고래 이거 중요하죠? 누가 놀래켰니? 이 고래가 막 불거니 물을 불거니 물을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거. 갑자기 고래? 고래가 아니에요. 바로 고래는요 바다의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죠? 파도, 풍랑이니까 막 바다의 파다가 아니라 바다의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산을 꺾어서 이때 은색 산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은산이 뭐예요? 바로 파도다. 잘 나와요. 은산을 꺾어서 육합, 온 세상입니다. 알아두세요. 온 세상에 내리는 뜻. 맞죠? 지켜봐. 맞죠? 지켜봐. 5월입니다. 아까 몇 월 달에 출발했습니까? 3. 그 5월 달. 두 달 정도 논 거예요. 와, 5월 장천 하늘에 백설은 무슨 갑자기 흰 눈이 내립니까?
아닙니다. 이때 백설도 파도 혹은 파도 거품 이제 포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도를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 파도를 비유하는 세 가지시요. 고래, 은산, 백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래, 은산, 백설.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입니다. 적은다. 잠깐 사이에 밤이 됐습니다. 풍랑이 가라앉았습니다. 부상지청. 해 뜨는 곳, 가까운 곳에서 그냥 동해 바다예요. 바닷가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명월 뭡니까? 달맞이 한다. 달맞이. 무슨 맞이? 달맞이 하러 갑니다. 아까 해돋이 봤으니까 달맞이 봐야지. 음, 서광, 천장. 이때 서광 광자잖아요. 이때 광자, 이 광자가 그럼 달빛인 겁니다. 낙상. 달빛이 되는 듯 숨는구나. 보이는 듯 숨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 맨 처음에 달이 떴는데, 시간 지났어. 달이 떴는데,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달을 가립니다. 뭐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개기식 막 이러는데, 개기골식이 아니야. 구름이. 뭐가? 구름이 달을 가려. 음, 이제 적어놔. 구름이 달을 가린다. 예? 구름이 달을 가림. 기다려야죠. 그래서 주령, 구슬을 꿰어 만든 발. 왜 중국집 가면 구슬로 만든 커튼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옛날 중국집에 많았어요. 구슬로 꿰어 만든 커튼을 곧이어 다시 걷고 옥계, 옥으로 만든 계단을 다시 쓸며 뭐야? 시간 때우기. 뭐라고? 시간 때우기 한다고요, 지금. 기다려야 돼. 달이, 구름이 거칠 때까지. 네, 계명성. 요즘으로 치면 금성입니다. 샛별. 계명성. 네, 금성입니다. 계명성이 돋도록 고초. 이때 고초는 꼿꼿이. 꼿꼿이 앉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죠? 그리고 드디어 시적화자가 보고 싶던 달이 떴네요.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바로 달빛. 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죠? 기다린 보람. 예? 기다린 보람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예. 일이 좋은 세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남대대, 남에게 다 뭐하게 하고 싶구나? 보이게 하고 싶고, 나만 보지 않고 남들도 같이 보게 하고 싶고. 뭐 여기다 굳이 애민사상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뭐 적어주고요. 류하주, 주자가 무슨 주자일까? 술주자입니다. 술을 가득 부어요. 자, 이 장면입니다. 달에게 묻습니다. 달에게 물어요. 이 영웅은 어디 갔어? 집착자입니다. 네 명의 신선은 누구야? 3일포 신선이 이 사람한테 레전드인 거야. 네. 아무나 만나서 옛 기별 묻자니 무슨 뜻이야? 아, 입 좀 털까? 어? 아무나 만나서 입 좀 털까? 이런 뜻이죠. 수다 좀 하고 싶은 거야. 선산동해. 신선이 산다는 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죠. 멀기도 멀구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아, 굳이 그냥 베개 베고 누우면 되지. 무슨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웠겠습니까? 네.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풋잠을 얼핏 듭니다. 자, 여기서 내적 갈등이 해소된 장면. 내적 갈등 해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세상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내적 갈등은 바로 뭡니까? 나 신선되고 싶어잖아. 예? 네. 신선됩니다. 정체성 확 닥터집니다. 예. 꿈에. 자, 이제 꿈이 바로 갈등 해소의 매개체입니다. 갈등 해소의 매개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신선입니다. 나에게 정체성을 알려준 한 사람. 이제 세모 드릴게요. 이 사람은 한 사람. 나에게 날달에 이르는 말이 그대를 왜 모르리? 그대는 누굽니까? 화자예요. 예? 네.
내가 모르겠냐? 안단 얘기죠. 난 알아, 너를. 너는 하늘나라 신선이었어. 아, 청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네. 네가 바로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자, 이 장면이죠. 누가 듣고 싶던 말? 사자가 듣고 싶었던 말. 너는 전생에 하늘나라 뭐였어? 신선이었어. 근데 왜 쫓겨났을까? 보통 이제 죄를 짓지요. 근데 여기서는 죄라고 할 수가 없는데. 황정경이 하는 책이에요, 책. 한 글자를 어찌 글을 읽어서, 자, 책 한 글자 잘못 읽어서 쫓겨난 것이다. 어, 예. 옥황상제 넘해. 옥황상제 넘어갑니다. 엄격하지요. 그래서 인간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이때 우리는 화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신선을 비롯한 타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나한테 술권합니다. 화자한테. 적은다.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봐 라고 하면서 술 파티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호방하게 북두칠성으로 술을 따릅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이죠. 북두칠성 국자 모양이야. 아, 그래서 우리는 술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마신다 그러죠. 북두칠성을 기울여 창의 술, 동의 물을 부어서 자 이제 술 먹자 이거예요. 예? 동해 창해수는 원래 바닷물인데 술을 비유하는 거겠죠? 저 먹고 이때 저는 누구일까? 신선. 화장? 나는 화자. 아, 저는 신선, 나는 화자. 서너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화풍, 따뜻한 바람이 습습, 음성상수입니다. 의태어예요. 산들산들. YS. 음성상승어. 음성상승어. 양 겨드랑이를 뭐해드니 축혀듭니다. 술 먹으니까 취한 거예요. 구말리, 구말리나 되는 장공, 공중에 적이면 웬만하면 날 것 같다. 무슨 뜻이죠? 날아갈 것 같아. 술 취했어. 뭐라고요? 술 취했어. 날아갈 것 같아.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의 고루 모에서 나누어서 억만창생. 자, 첫 번째. 자, 이게 바로 갈등 해소가 됐다는 단서야. 조화를 이루자. 억만창생, 백성들을 다 뭐하게 취하게 만든다. 이게 첫 번째가 뭐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 공인으로서의 임무,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예? 나 백성들을 취하게 할 거야. 이해가죠? 네. 취하게 한 후에 그 다음 뭐 하지?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그 다음에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바로 뭡니까? 개인적 욕망. 즉, 첫 번째, 공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다음에 내 개인적 욕망을 채우겠다. 이게 바로 조화지. 여기에 어울리는 말. 먼저 공적인 일을 다하고, 뒤에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겠다. 바로 선공후사라고 그래요. 선공후사. 먼저 공적인 임무, 뒤에 개인적인 욕망. 선공후사. 네? 네. 외우시게요. 그리고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신선이. 공중 옥소 소리, 옥피리 소리가 어제런가 그제런가 꿈에서 깨어난 장면이죠. 나도 잠을 깨서 바다를 뭐해보니 굽어보니 자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세상의 근원에 대한 질문, 세상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 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음, 깊이 모르는 내가 바다 깊이도 모르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끝을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죠. 네, 인간의 한계를 세상은 둥글어요. 예, 앞으로 나가다 보면 다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언 밝은 달이 천산 만나 온 세상에 아니 비춘 데가 없다. 근데 보통 명언을 임금님 은혜라고 합니다. 예? 네, 임금님 은혜가 온 세상에 아니 비칠 데가 없다. 그리고 여기 글자 수를 세보면 명월이 세 글자, 천산 만나 몇 글자 다섯 글자, 아니 비춘 네 글자, 대없다 세 글자. 이렇게 삼오사자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다. 예? 네, 그래서 얘를 무슨 가사라고 한다?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시조에서 앞에는 삼음절로 고정됐잖아요. 네. 종장, 시조. 종장 삼음절로 고정됐고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걸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우와.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우와. 이거는 녹화한 거 올려줄 테니까 꼭 복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